대구시가 도심 성매매 직결지인 속칭 자갈마당 폐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북도청이 안동 신도시로 이전한 지 1년을 맞았습니다. 허허벌판이었던 곳이 제법 신도시 면모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경북의 미래 산업으로 4개 권역별 발전 전력을 수립해 추진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동해안 발전본부 이전이 늦어지면서 포항과 경주 등 동남권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0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맑은 가운데 한낮에는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엿새째 우리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여서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주말을 앞두고 날이 더 포근해지겠습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영상 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에는 따스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낮 기온이 17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기 때문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한편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으로는 벌써 일주일 가까이 건조주의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메마른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봄철에는 크고 작은 화재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어디에서나 불씨 관리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대구시가 도심 성매매 집결지인 속칭 자갈마당 폐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인근 아파트 단지 입주가 시작되는 올해 안으로 정비를 끝낼 계획인데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대구 중구에 있는 성매매 집결지 자갈마당. 성매매 방지법 시행 이후에도 30여 곳의 업소가 남아있는데 대구시가 폐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성매매 여성 자활 지원 조례를 만든 데 이어 올 상반기까지 자갈마당 주출입도로 5곳에 방범용 CCTV와 경고 화면을 설치합니다. 경찰의 단속도 강화에 인근 아파트 단지에 입주가 시작되는 10월쯤엔 사실상 폐쇄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폐쇄 후 터 활용을 위한 연구 용역도 실시할 예정이지만 건물주가 취할 반사 이익을 우려해 공공개발에는 부정적입니다. 주거 환경, 교육 환경, 그리고 문화 관광 환경에 저해가 된다는 기본 입장 하에서 원칙적으로 저는 이걸 추진 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대구시의 자갈마당 폐쇄 방침에 업주와 종사자들은 대규모 집회를 열며 반발했습니다. 또 역전 앞에 저런 데는 정비 안 하고 우리만 그래 갖다 몰아붙일 뿐만 그래.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려고 하겠습니까? 여기 상황은 우리는 대책을 세워주고 어느 정도 우리가 기간을 돌라. 어느 정도.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성매매 집결지는 지난해 기준 20여 곳. 이들 상당수가 문화, 예술, 주택 재개발로 정비되면서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자갈마당 또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고3 학생 수 감소폭이 갈수록 커지면서 입시 경쟁력에 취약한 지방대들은 경쟁력을 갖출 방법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동대가 지방 거점 공립대로는 이례적으로 자체 구조 개혁을 내놨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학생이 전공을 자유롭게 바꾸도록 허용하는 자유전과제를 전격 도입했던 안동대가 이번에는 자체 학과 구조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먼저 예술체육대학과 생활과학대학 등 단과대학 2개를 없앴습니다. 대신 생명과학대학을 신설해 안동대를 상징하는 특성화 대학으로 키웁니다. 또 최대 14개 학과가 통합돼 학부로 재편되고 통합을 거부한 학과의 정원은 대폭 줄여서 통합 모집 단위를 신설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자유전과제와 함께 학과 간 경쟁을 강하게 유도하고 올해 시작되는 제2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 선제 대응하는 성격도 담겼습니다. 교수님들이 변해야 된다는 데에서는 공감을 다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떻게 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변화일까 지혜를 지금 계속 모아주시고 있단 말이죠. 현재 60만 명 안팎인 대입 학령 인구는 3년 뒤 52만 명, 2021년에는 46만 명까지 떨어져 무려 15% 이상 급감하게 됩니다. 중하위권 지방대의 경우 5년 뒤에 계속 생존할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한 셈입니다. 안동대 본부 측은 이번 개편안이 대학 생존의 분수령으로 보고 구성원 동의를 이달 말까지 이끌어내 2년 뒤부터는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대구 시민행동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대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 대형 TV를 설치하고 시민들이 함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 선고 생중계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선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입장도 밝힐 예정입니다. 또 내일 오후 5시부터 탄핵안이 인용될 경우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 기각 또는 각화될 경우 대중교통 전용지구에서 제18차 대구 시국대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북도청 이전 1년 이 허허벌판이었던 안동 신도시가 이제 제법 신도시 면모를 갖추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옮겨올 것으로 기대했던 다른 기관들이 이전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편의시설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보도에 정동원 기자입니다. 도청 이전지가 결정된 건 2008년 6월 8일. 최고 득점 지역은 안동시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 일원입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나 1년 전 이맘때가 돼서야 비로소 도청이 이전됐습니다. 기분이 좀 남다르고요. 이 도청이 정들었지만 또 새로운 곳에서 정들면서 앞으로 새로운 둥지에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청 이전 1년 뒤 허허벌판이 제법 신도시 면모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9개 단지에 7,105세대가 들어섰고 상가도 생기기 시작해 현재 120여 개가 입점해 있습니다. 그러나 신도시 조성은 더디기만 합니다. 땅값이 매매를 거치면서 많이 올라 상가 입점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기틀을 마련하는 그런 시기였다면은 앞으로는 입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마련하는 생활 편의시설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겠습니다. 신도시 활성화의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공공 영역인 유관기관 이전을 서둘러 인구를 늘리면 민간 영역인 병원이나 대형마트, 영화관 같은 편의시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도록 하는 겁니다. 따라서 경상북도는 기관 이전에 중점을 두고 현재 26개의 기관뿐인 신도시에 올해 22개를 옮기도록 하고 2020년까지 모두 130개 기관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도시 활성화의 모범 답안을 어떻게 이끌어내느냐가 어려운 과제입니다. 경북보다 3년 먼저 도청을 옮긴 충남도청 신도시의 현재 인구는 2만 명. 10년 앞서 도청을 옮겨간 전남도청 신도시의 현재 인구도 3만 2천 명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경상북도는 경북의 미래 산업으로 4개 권역별 발전 전략을 수립해서 추진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대선이 있기 때문에 경상북도가 구성하고 있는 한반도 허리경제권 프로젝트를 국가 발전 전략으로 넣어서 경북의 발전을 견인하기로 했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발전 전략은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추진됩니다. 북부권은 생명 그린밸리로 백신 산업, 알미늄 베어링 소재 부품, 세포 배양, 한의 신약 등 7대 신산업이 주력입니다. 서부권은 스마트 융복 핫밸리로 탄소 산업, 스마트 웨어러블 등 미래 IT 산업, 여기에 4차 혁명의 핵심인 5세대 이동통신 기반 구축을, 남부권은 화장품과 항공 테크노밸리를 성장 동력으로 추진합니다. 동해안권은 가속기 기반 신약, 원자력, 로봇 산업을 핵심으로 추진합니다. 현재 13개 사업에 대해서는 네타가 통과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추가로 12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예타 신청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북 균형발전 전략은 산업구조 재편에 따른 신산업을 중심으로 예산 규모만 10조 원대입니다. 도청과 1시간 거리 안에 있는 북부권을 이제 도청 신도시권으로 명명할 것을 제안합니다. 신도시권역을 중심으로 균형 개발이 이루어져서 여기에 경상북도가 구상한 한반도 허리경제권 프로젝트는 올해부터 SOC 분야를 시작으로 본격화합니다. 세종과 서해안을 연결하는 7개 시도 간 초광역 협의체가 구성됐기 때문에 다가올 대선 공약 반영도 무난합니다. 한반도 허리경제권 발전 구상이 정부의 발전 전략으로 수용이 됐습니다. 도로, 철도뿐만 아니라 국가 산업단지 또 문화벨트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한반도 허리 경제권의 중심 공간으로 자리 잡고 정착기를 맞이한 경상북도는 국토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경북도청이 이전한 지 1년이 됐지만 포항과 경주 같은 동남권 주민들은 여전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도청이 너무 멀고 또 포항에 들어설 동해안발전본부도 이전 시기가 너무 늦기 때문입니다. 김철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과 경주 등 동남권 주민들에게 도청은 너무 멉니다. 상주 영덕 간 고속도로나 오는 6월 개통 예정인 영천 상주 간 고속도로로 조금 나아진 데에도 2시간이나 걸립니다. 거리상 가장 가까운 도로는 포항 안동 간 국도 31호선. 포항에서 안동으로 가는 이 국도가 4차선으로 확장돼 완공되는 시점은 오는 2022년, 앞으로 5년 뒤의 일입니다. 도청 접근성이 떨어지는 만큼 대안으로 나온 것이 대구에 남은 동해안발전본부의 포항 조기 이전. 그런데 새 건물을 지어 이전하려면 오는 2019년 8월쯤에야 가능합니다. 한 포항시 의원은 임시청사로 조기 이전을 요구하며 도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를 새로 지어서 이전하려고 하면 2년 이상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까지 동남권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어민들은 동해안발전본부의 주 업무가 수산인데도 임시청사로 이전을 미루는 것은 어민 무시라며 불만을 표시합니다. 임시청사 이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경북도 의지가 없기 때문인 것 같은데, 그래서 동해안 어민들은 많은 소외감을 느낍니다. 경상북도는 비용도 제법 들고 동남권 행정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한 일도 없다며 임시청사 이전에 소극적입니다. 와가지고 아마 이러이러한 점이 좋은 점이 있다. 그래서 이제 조금이라도 더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그게 지금까지는 저는 없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동해안발전본부가 조기 이전할 경우 사무실로 쓸 곳 2곳을 준비했고 이 같은 내용을 경상북도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화려한 도청 뒤에 가려진 동남권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 경상북도의 관심과 배려가 절실합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신도청 2년 차를 맞은 경상북도는 올해 청년 일자리와 투자 유치 확대, 권역별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았습니다. 박재형 기자입니다. 지난 2002년부터 16년간 치과용 임플란트를 생산해온 경산의 한 업체. 직원 300명 가운데 80%가량이 청년층으로 해마다 신입사원을 채용해 매출액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경상북도와 업무 협약을 통해 무려 100명의 청년을 채용했습니다. 자기 전공을 살린다든지 이렇게 자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9.2%에 이르는 청년 실업률을 극복하기 위해 경상북도는 지난 1년간 1사 1청년 더 채용하기 캠페인을 필두로 다양한 실업 해소 대책을 추진했습니다. 올해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고용 여건이 더 악화될 우려가 제기되면서 농업과 연계한 6차 산업 확대 등 청년 정책의 패러다임을 다변화하고 취업 생태계 체질 개선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지난해까지 어떤 그런 도정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맞춤형 일자리, 그리고 또 창업하는 그런 청년들한테 뭔가 좀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는 그런 사업들을 또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는 일자리 확보를 위해 투자 유치 확대, 권역별 신산업 재편도 가속화할 방침입니다. 북부권의 백신과 바이오 산업, 동해안권의 타이타늄, 신약, 에너지 산업, 서부권의 탄소 섬유, 스마트 기기, 3D 프린팅, 남부권의 화장품, 항공 부품 등 신산업을 정상 궤도에 올린다는 목표입니다. 도의 강점 분야인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모빌리티, 첨단 신소재 등의 4차 산업의 옷을 입히는 그런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전기 자율차 등을 기반으로 한 미래형 4차 산업 육성에도 대응하기 위해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자기 땅 주변에 도로가 나게 하려고 동료 시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대구 시의원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차순자 씨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대구시의원 신분임에도 동료 의원에게 사적 청탁을 하는 등 죄가 엄중하다며 차 씨의 남편과 함께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차 씨는 지난 2015년 이미 구속된 김창은 대구시의원에게 부탁해 상리동 일대에 자신의 임야 주변에 도로가 나도록 대구시에 압력을 넣어 7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자 그 대가로 김 씨에게 임야 일부를 싼 값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징역형이 구형된 차순자 대구시의원에게 시민단체가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대구 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어제 결심 공판에서 차순자 의원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남은 임기를 다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면서 자신을 시의원으로 만들어준 시민들에게 먼저 사죄하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이번 범죄는 단순한 불법 땅 투기가 아니라 선출직 공직자가 시민이 위임한 권한을 사적 이익 달성을 위해 사용한 중대한 범죄라며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교통안전공단 등 도내 10개 기관과 함께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통해서 지난 5일 기준 경북 지역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년보다 32%나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봄 행락철을 맞아 졸음운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을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와 영천시가 항공산업 글로벌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근 경북도 글로벌 협력 추진단을 구성해 캐나다와 네덜란드 항공 관련 산학연 기관과 함께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잇따라 체결했습니다. 추진단은 이들 기관과 공공연구를 비롯해서 우수 인력 교류, 장비 시설 공간 공동 활용 등을 서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계명대학교가 중국 허난성에 있는 대학과 복수 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9월부터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할 중국인 신입생 120명을 특별 전형으로 선발해 중국에서 2년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계명대학교에서 2년 과정을 마치면 복수 학위를 받게 됩니다. 허난성에 있는 파트너 대학은 19개 단과대학과 61개 학부 전공 과정을 운영하는 종합대학으로 계명대에서는 생태 조경학과 교과 과정의 일부를 개설하고 교수도 현지 파견할 계획입니다. 국립대구과학관이 3월 14일 이른바 파이데이를 앞두고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파이데이와 함께하는 수학 놀이터를 운영합니다. 이번 교육체험 행사는 3.14로 시작하는 원주율을 암기해 참가자들끼리 겨뤄보는 행사와 메비우스의 띠 원리를 알아보는 행사, 또 증강현실 체험 행사 등이 다양하게 펼쳐집니다.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참가할 수 있고 현장에서 바로 접수하면 됩니다. 봉화군이 올해 은어축제와 송이축제 기본계획 보고회를 열고 개최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3년 연속 우수축제로 선정된 봉화 은어축제는 오는 7월 29일부터 8월 5일까지 8일 동안 개최되고 가을에 열리게 될 송이축제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 동안 개최됩니다. 봉화군은 청정 봉화의 생태자연에서 재미와 건강, 휴식을 체험할 수 있는 독창적이고 이색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 찾아오는 축제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대구시가 오는 2019년에 열릴 제14회 인간 로봇 상호작용 국제회의를 유치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500여 명의 로봇 관련 학자들이 이 기간 동안 대구를 방문하게 됩니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은 인간 로봇 상호작용 국제회의는 160개 나라 37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컴퓨터 학회와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가 주관합니다. 인간 로봇 상호작용은 사회행동학과 로봇학, 컴퓨터 과학 등을 이용해서 인간과 로봇 사이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것으로 교육과 의료, 홈서비스와 사회안전 등 전 분야에 적용됩니다.
주말을 앞두고 날이 한결 더 포근해지겠습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영상 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따스한 봄 햇볕이 내리쬐면서 낮 기온은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낮 기온이 17도까지 오르면서 한층 더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기 때문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남해상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청도의 기온은 영하 2도, 영천 3도로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영천이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북 남서 내륙 지역의 아침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2도 분포로 시작하고요. 낮에는 1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기온은 0도, 낮 기온 12도 예상됩니다. 포항이 낮 기온 13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를 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등산지에도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들이 많겠고 아침에는 다소 쌀쌀하다가 한낮에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